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3, 3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이 기존 쿼터백들에 대한 티어, 그러니까 이제 순위 평가를 좀 해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NFL을 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제가 아직까지는 선수 보는 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크 산도라는 기자가 이 디 애틀레틱에서 이제 나온 기사, 이 6년째 쿼터백 티어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분의 기사를 가지고 와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이 QB 티어 55명의 감독과 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제 투표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 시점에서의 이 선수들의 냉정한 평가를 이제 감독들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루키 선수들을 제외한 쿼터백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쿼터백들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카일러 머리 선수가 명백한 선발로 이제 뛸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평가가 없고요. 나머지 30개 팀 그리고 한 명씩 후보로 올라가 있고, 마이애미 돌핀스만이 2명의 쿼터백, 이 라이언 피츠패트릭과 조시 로젠 선수가 두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투표를 바탕으로 티어가 4개 정도로 나뉘어졌는데요. 이 티어 순서대로 이 선수들을 나누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티어, 매주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속하는 그런 티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름을 얘기를 해보자면 애런 로저스, 그리고 톰 브레이디, 드류 브리스, 패트릭 마홈스, 앤드루 럭, 그리고 필립 리버스, 벤 로슬리스버거, 러셀 윌슨까지 총 8명의 선수가 뽑혔는데요. 애런 로저스, 톰 브레이디, 그리고 드류 브리스 선수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일단 올해 한 번 더 봐야 같은 반열에 이 선수들과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하지만 망해도 최소 브렛 파브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어요. 사실 마홈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큰 활약을 펼치고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활약을 펼쳐도 되나?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링이 정말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실링도 높고 플로어도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 브렛 파브라고 그러면 역대 탑 10에 뽑히는 쿼터백이거든요. 근데 못해도 브렛 파브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예. 그만큼 이 선수가 장래가 더욱더 촉망되는 선수다 이렇게 봐야겠고, 앤드류 럭 선수도 지난 시즌 이제 어깨 부상을 복귀하면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만큼 이 탑 티어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필립 리버스 선수가 또 탑 티어에 뽑혔는데 208경기 연속 출장을 하면서 철강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필립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쿼터백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같은 해 일라이 매닝, 그다음에 빅벤 로슬리스버거 같은 해에 입단하면서 다른 두 쿼터백은 2번씩 슈퍼볼 우승을 했거든요. 네. 리버스만 우승을 못하면서 이게 사실 이제 평생의 라이벌인데 다른 2명은 우승을 2번씩이나 했는데 나는 못했네 라는 것 때문에 그 개인 스탯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슈퍼볼 우승한 걸 제외하고 나서 스탯을 보면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쿼터백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감독과 마찬가지로 우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뒤처지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은 있지만 훌륭한 선수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팀을 잘못 만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이게 필립 리버스 선수도 탑 티어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벤 로슬리스버거, 더 이상 이제 최상급 쿼터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쿼터백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러셀 윌슨 선수도 이제 탑 티어에 뽑혔습니다. 4쿼터의 사나이로 더욱 유명한 러셀 윌슨인데 최근에 정말 기량이 물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봉으로 봐도 리그 최정상의 이제 연봉을 받는 최고급 쿼터백을 이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쿼터백들과 지금 진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패스는 작은 키 때문에 좀 제한이 있지만 여전히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55명의 감독과 구단 관계자가 뽑아준 이 탑 티어 8명의 선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두 번째 티어에 속한 선수들은 팀을 캐리할 수는 있지만 매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아닌 그런 선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멜 라이언, 카슨 웬츠, 매튜 스태포드, 그리고 디션 왓슨, 제러드 고프, 베이커 메이필드까지 6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멜 라이언 선수, 2016 시즌에 MVP. MVP, 그리고 이제
슈퍼볼로 팀을 이끌면서 정말 이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 시즌 외에는 좋은 쿼터백이긴 했지만 정말 엘리트급 쿼터백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평가가 좀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탐 브레이디, 에런 로저스, 뭐 드루 브리스 이 정도 급으로 언급이 되기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쿼터백 6면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활약을 하면 티어 1으로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쿼터백들인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웬스라든지 왓슨, 그렇죠. 제럿 거프, 베이커 메이필드 이런 젊은 선수들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젊은 나이에 지금 티어 2 낮은 순위 아니거든요. 네. 여기에 뽑혔다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멜라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일 셰나한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더 길게 재직을 했다면 더 뛰어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카스 벤츠 선수는 일단 좀 건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웬스는 사실 프로에 온 후부터 이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실 그 기량만 놓고 보면 정상급의 쿼터백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거의 매년 이제 부상으로 그렇죠. 16길 경기를 다 시즌 전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튜 스태포드 선수도 한때 정말 이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현재 퍼포먼스는 냉정하게 탑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팀을 잘못 만났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매튜 스태포드가 이제 가장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보면 팀을 좀 잘못 만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태포드의 기량은 뭐 출중합니다. 그런데 그 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꼭 공격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수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라든지 뭐 프런트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사실 이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션 왓슨 선수도 뭐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긴 했지만 오라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티어에 속하는 그런 투표를 받았고 제러드 고프 선수는 패싱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시스템 쿼터백이라는 평가를 벗어나려면 더 특별한 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펙터가 있음을 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러드 거프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스템 쿼터백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본인 입장에 좀 억울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본인의 기량이 션 맥베이가 오기 전과 후로 명백히 이렇게 좀 이렇게 기량의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션 맥베이가 하는 어떤 그런 작전 지시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이 되게 좌우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뭐 시스템 쿼터백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에 대한 이 평가는 미래 탑 티어로 올라갈 재능이며 멘탈은 이미 탑 티어급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잇 팩터 그리고 이제 쿼터백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자신감, 뭐 스웨그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리그 정상급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어떤 잇 팩터, 뭐 스웨그 이런 거는 지금 브레이디나 에런 로저스랑 겨뤄도 많이 지지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경기장 위에서 더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티어에 속한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티어에 속한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티어는 꾸준하게 선발로 출장하는 선수들, 그러나 이 선수들을 가지고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러닝 게임의 비중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이 수비가 좋아야 하는 그런 선수들이 이 세 번째 티어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이름을 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팀을 캐리할 수 없는 선수다 이런 평가인 거죠. 그렇죠. 네. 캠 뉴튼, 커크 커즌스, 덱 프레스컷, 닉 폴스, 그리고 지미 가로폴로, 데리카, 조 플라코, 앤디 달튼, 제이미스 윈스턴, 그리고 일라이 매닝, 미치 트루비스키, 마커스 마리오타, 샘 다놀드 선수까지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탑 티어로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캠 뉴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 어깨 부상으로 인해 이제 시즌 아웃이 됐는데 건강하다면 탑 티어로 올라갈 수도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사실 피지컬만 놓고 보면 리그 최고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 이렇게 체격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쿼터백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수비에서 라인베커 내지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정도의 체격을 갖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선수가 그런 체격으로 쿼터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쨌든 운동 능력이 좋다라는 건데 피지컬도 좋고 포텐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괜히 슈퍼맨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커크 커즌스 선수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우승할 수 있는 쿼터백이냐?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게리 쿠비악의 합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커크 커즌스를 데려와서 셀러리 캡을 많이 이제 잡아먹었기 때문에 선수로서 더 보강이 안 되고 그래서 커크 커즌스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 영입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나 코치 진영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커크 커즌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플레이 액션 이런 거에 능한 게리 쿠비악을 이제 데려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올해 한번 커즌스의 좀 발전된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덱 프레스캇도 여기에 꼽혔는데 아마리 쿠퍼의 이제 댈러스에서의 첫 풀 시즌이고 랜달 콥의 합류로 인해서 더욱 힘을 받을 그런 덱 프레스캇일 거라는 예상을 해줬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 이제 FA가 되기 때문에 올 시즌이 굉장히 더욱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건 맞는데 이미 사실 구단하고는 지금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카슨 웬스가 연봉 계약을 상당히 높은 금액에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글스가 공을 이제 라이벌인 카우보이스한테 넘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칼슨 웬스의 연봉을 보면서 덱 프레스캇에서는 이제 더 높은 금액을 부르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연 4천만 불의 연봉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리그 1위 왜 웃으세요?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자식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캇을 보자 그러면 지금 과연 4천만 불 쿼터백을 최초로 배출할 사람이 프레스캇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러셀 윌슨이 지금 평균 연봉 1위거든요. 네. 연 평균 3,500만 불을 받고 있는데 러셀 윌슨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지금 말씀해주신 티어 1, 2에 속한 쿼터백들이 그 이하로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덱 프레스캇이 제일 먼저 4천만 불을 찍을 쿼터백이냐 라는 걸 보면 냉정하게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다음 날 이제 나온 얘기는 이거는 구단에서 흘린 얘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압박하려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팬들의 비난을 어쨌든 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팬들이 뭐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 이제 이렇거든요. 아, 좀 너무하네. 아, 좀 심한데 손 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부 팬들은 이런 반응도 합니다. 그냥 방출해. 드래프트로 다시 뽑아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엘리엇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어쨌든 이제 쿼터백에만 집중해 본다 그러면 프레스캇이 4천만 불을 받을 만한 쿼터백이냐라는 거를 팬들의 여론을 몰아서 프레스캇을 압박하려는 의도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 서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프레스캇 진영에서는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는 러셀 윌슨 정도면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3,500만 불인데 그것도 사실 그러면은 프레스캇이 연봉 1위를 받을 쿼터백이냐? 라는 거는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덱 프레스캇 선수도 이제 세 번째 티어에 속한 선수였고요. 지미 가로폴로 선수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가로폴로 선수인데 정말 건강하다면 다시 이 선수 역시도 탑 티어 혹은 이 두 번째 티어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겠어요. 지금 티어 3에 올라간 것도 순수하게 포텐셜만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미 가로폴로가 사실 뉴잉글랜드에서 후보 쿼터백으로 조금씩 뛰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초반에 5승 무패인가 6승 무패인가 했었잖아요. 그게 워낙 큰 반향을 일으켜서 가로폴로가 아직 풀 시즌을 뛰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그 이제 어쨌든 전국구에서도 그렇지만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히 포텐셜만 보고 좀 이렇게 좀 랭킹이 매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3.00에서 3.99까지의 숫자가 있잖아요. 이 3.99보다는 3.00에 더 가까운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같은 티어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티어 4로 분류된 선수들보다는 충분히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리카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카 선수도 굉장히 좀 하락세여서 반등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데리카가 사실은 좀 입지가 되게 좀 위험했었죠. 특히 이제 존 그루든 감독이 오면서 과연 이제 데리카를 계속 유지할 거냐, 데리고 갈 거냐.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레이더스가 퍼스트 라운드 픽 3개나 있었거든요. 네. 쿠퍼를 트레이드하고 칼릴 맥을 트레이드하면서 퍼스트 라운드 픽을 가져와서 모아서 퍼스트 라운드 픽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그 드래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만 본다 그러면 그 퍼스트 라운드 픽 3개를 묶으면 얼마든지 높은 순위로 올라가서 트레이드에서 올라가서 원하는 쿼터백을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원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게 이제 다 더해서 이제 전체 1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래프트 픽 밸류 차트가 있거든요. 네. 그걸 더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어쨌든 드래프트 캐피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존 그루든이 이 3개의 픽을 묶어서 본인만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을 거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데리카 체제를 유지를 했고 그 픽을 다른 데 이제 많이 쓰면서 데리카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 조금 위태위태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데리카가 신인으로 리그에 올라왔을 때 보여줬던 모습보다 갈수록 좀 이렇게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도 팀을 위해서도 조금 각성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존 그루든 감독이 10년 이 계약을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빌딩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NFL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부 방송하면서 XFL이 NFL을 조롱할 때 노펀 리그다라고 네. 이제 NFL을 그렇게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NFL에 대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not for long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 리그보다 뭐 쿼터백이 됐던 감독이 됐던 기다려주는 시간이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not for long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데리카도 지금 보면 사실 성적을 바로 이렇게 올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not for long이라는 얘기가 데리카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데리카 선수에 이어서 이름을 올린 선수가 조 플라코 선수입니다. 이제 라마 잭슨에게 주전자를 뺏기고 덴버로 이적한 조 플라코 선수가 되겠는데요. 올 시즌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선수의 선수 생활 자체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플래코는 재밌는 것이 슈퍼볼 한 번 우승을 했어요. 네. 볼티모어에 있으면서 슈퍼볼 한 번은 우승을 했지만 그 외의 시즌에는 그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기다리다 이제 라마 잭슨으로 이제 체제 변화를 하고 이 덴버 브론코스하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방출했죠. 그래서 네. 이제 조 플래코가 덴버로 왔는데 여기서도 사실 입지는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프 시즌에 드래프트에서 덴버 브론코스가 드루 락이라는 신인 쿼터백을 뽑았고 2라운드요. 2라운드에서 뽑긴 했지만 본인들 랭킹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했던 쿼터백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존 엘웨이 단장이 제일 좋아했던 쿼터백이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쿼터백을 언제까지 묵혀둘 것이냐. 네. 조 플래코가 어떻게 보면 진짜 브리지 쿼터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플래코도 지금 볼티모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 기사에 같이 적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5년 동안 60경기 이상 선발 출장한 쿼터백이 총 16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드 퍼 어템트, 그러니까 이 시도당 야드가 최저였고 터치다운 비율 그리고 이 성공된 패스 퍼 야드도 최저였어요. 그러니까 볼티모어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정말 안 좋았다는 모습이 여기 수치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팀에서는 기다리다 이제 플라코도 이제 3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을 이제 뭐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수치들이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 플라코에 이어서 앤디 달튼 선수도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주요 평가 중 하나가 이 선수는 1년 365일 티어 3의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재밌기도 하면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제이먼스 윈스턴이나 마커스 마리오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기복이 심하다. 네. 그래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 있고 심지어 일라이 매닝도 뉴욕에서는 굿 일라이, 배드 일라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앤디 덜턴은 아주 꾸준합니다. 근데 아주 꾸준한 게 정말 그 중간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지만 정말 시일링이 낮은 선수의 진짜 대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앤디 덜턴을 보면 라이언 테네힐, 네. 이 두 선수가 저는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덜턴도 보면 사실 벵걸스가 올해 감독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쿼터백도 언제 바꿀지 사실 모릅니다. 감독과 쿼터백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NFL, not for long이라는 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렇죠. 분들입니다. 네.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가 그 다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한 제너럴 매니저가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는 빅벤에 가장 유사하다. 앞서 이제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빅벤이 브루스 에리언스와 대단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혹시 이 에리언스가 이 선수의 성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플레이 유형이 좀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 어떤 그 포텐셜만 보면 제이머스 윈스턴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 때 특히 이제 제이머스 윈스턴은 1학년 때부터 명문대학교, 이제 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주전 쿼터백으로 활약을 하면서 상당히 명성을 떨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별명이 페이머스 제이머스라는 별명도 얻을 정도로 상당히 그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뭐 인기 스타였고요. 네. 그만큼 잘했고 젊은 나이에 리더십을 상당히 잘 발휘해서 팀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뽑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빅벤은 사실은 대학교에서는 디비전 2 스쿨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젊었을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포텐셜만 봤을 때는 제이머스 윈스턴이 분명히 있긴 한데 프로에 와서 보여준 모습은 지금 빅벤하고 비교할 상대는 아니죠. 네.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라이 매닝인데 이게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이 오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이런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현재 일라이 매닝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데니얼 존스의 이 드래프트가 일라이 매닝을 각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일라이 매닝이 슈퍼볼 2번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쨌든 뉴욕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고 팀 내에서 일라이 매닝이 부진할 때도 섣불리 일라이 매닝을 빼지를 못합니다. 네. 워낙 이제 어쨌든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우승했던 두 해를 빼고는 정말 성적이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건 공감 가는 얘기가 뉴욕 자이언츠가 최근에 오펜시브 라인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러면 뉴욕 자이언츠가 2004년에 뉴욕 그 일라이 매닝을 드래프트했던 때부터 계속 오펜시브 라인이 안 좋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슈퍼볼을 우승했던 두 해를 제외하고는 일라이 매닝이 매주 이렇게 기복이 되게 심했다. 그래서 진짜 일라이 매닝을 투입하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쿼터백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데니얼 존스를 올해 이제 1라운드에서 뽑으로 해서 뭐 각성을 하게 만든다. 뭐 맞는 말인데 사실 그런 각성 효과는 재작년에도 충분히 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기록이 아이언맨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 시즌까지인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라이 매닝이 아이언맨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단에서도 이거를 일라이 매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단 내에서 위치, 그다음에 이제 팬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기 그런 걸 봤을 때 일라이 매닝을 빼기가 곤란한데 그렇죠. 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언맨 기록이 깨졌었는데 그리고 다음 주엔가 다시 바로 다시 들어왔어요. 선발갔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보면 저희가 이제 NFC 이스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론트 오피스의 방향이 정말 일관성이 좀 없어요. 네. 어젠가 오늘도 또 한 얘기인데 그 데니얼 존스를 뽑았잖아요. 네. 그럼 각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올해 일라이 매닝이 다 뛸 거야. 이런 얘기를 또 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라이 매닝하고 뭐 밀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각성 효과 주기 어렵습니다. 일관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뉴욕 팬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이언츠 팬들은 속이 좀 많이 타겠는데요. 어쨌든 예, 매닝 선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미치 트루비스키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저희가 말씀드린 선수들 이름 순서대로 이제 쿼터백 순위가 책정이 됐는데 이 선수가 25위에 랭크가 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순위보다는 이 내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평가가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기본적으로 쿼터백이 가져야 될 자질, 그러니까 그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지금 2년 정도 뛰면서 좀 보여줬고요. 네. 그게 지금 2년을 뛰면서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민첩성도 있어서 그 시카고 베어스 그 이제 공격 철학인 RPO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춘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해진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노련미가 결합된다 그러면 사실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티어 3 랭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앤디 달튼보다는 더욱더 남 평가가
있었던 그런 미치 트루비스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마커스 마리오타 선수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선수 역시 굉장히 기복이 심한 선수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 역시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성적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오타나 제이머스 윈스턴이나 같은 해에 전체 1, 2순위로 뽑혔던 선수들이고 네. 올해 운명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올해 이 두 선수는 분명히 평가받는 애거든요. 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5년 동안 기다려줬다. 네. 올해를 보고 이제 다음 넥스트 계약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다른 선수를 찾을지 이걸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마리오타와 윈스턴한테는 올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많은 감독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이 선수의 패스 능력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라는 얘기도 좀 남겼고요. 그러니까 마커스 마리오타를 냉정하게 평가하자 그러면 나름 듀얼 스레이트 쿼터백인데 그게 디샤운 왓슨이나 패트릭 마홈스급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대학교 때 뛰었던 걸 보면 오레곤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오레곤 대학교가 그때 이제 그 당시 감독이었던 이제 칩 켈리 감독. 나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감독도 하다가 뭐 샌프란시스코 감독도 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 칩 켈리 어펜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공격을 빨리 치고 나가서 득점을 하거나 바로 펀트를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펀트를 하게 되면 수비한테는 악재고 공격을 빨리빨리 해서 이제 노허들로 쭉 하나 그러면 상대방 수비한테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경기 동안 계속 누적된다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 수비가 상당히 지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쿼터백들이 상당히 그 스탯을 쌓아 올리기 되게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칩 켈리 어펜스에서는 쿼터백만이 아니라 리시버나 러닝백의 스탯이 상당히 좋은데 그걸 보고 어쨌든 좀 높게 평가를 받아서 전체 드래프트 2순위로 사실 포텐이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상당 부분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에 와서는 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학 때 보여줬던 모습과 프로의 모습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 때 선수들 간의 기량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프로로 진학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프로로 올라간 선수들의 기량은 그만큼 폭이 작아집니다. 그럼 다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대학 때서는 상대방과 나하고 기량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얼마든지 경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프로리그에서 그만큼 성적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그대로 바로 이렇게 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포텐셜을 보고 뽑는 거지만 프로에 와서 그게 바로 이렇게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마리오타가 그런 경우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리오타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선수는 샘 다놀드 선수입니다. 이 동기들 중에 1등인 베이커 메이필드와는 상당히 큰 차이의 2위가 됐는데 하지만 많은 투표자들이 다놀드 선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좀 봤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다놀드가 작년에 이제 신인으로서 보여줬던 모습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네. 다만 베이커 메이필드가 보여줬던 그 어떤 그 활약상, 그 팬을 사로잡았던 그런 스타성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놀드보다 좀 더 이제 위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때도 보면 이제 둘이 같이 나온 거지만 다놀드가 3순위, 메이필드가 1순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드래프트 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신인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다놀드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가 사실 다놀드보다 낮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체 1순위로 베이커 메이필드가 뽑혔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고 프로에 와서 활약하는 걸 보니까 이거 잘 뽑은 거네. 네. 1년 뒤에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는 샘 다놀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평가가 이 세컨 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세 번째 티어에 속한 선수 그리고 턴오버가 좀 많은 걸 극복해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탑 티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샘 다놀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티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티어에 속한 선수들은 아직까지 이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아서 뭔가 이 평가하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증명이 되지 않은 선수들과 또한 이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주전 선발로는 모자란 백업이 적합한 그런 이 베테랑 선수들이 속해 있는 그런 티어가 되겠습니다. 이 티어에는 라마 잭슨 그리고 조시 알런, 라이언 피츠패트릭, 케이스 키넘 그리고 조시 로젠이 속해 있는데요. 딱 이름만 들어봐도 대강 이 선수가 왜 이 티어에 속해 있는지 이유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게 딱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증명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라마 잭슨이나 조시 알렌,
조시 로센 이런 선수들 보면 아직 어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시 로센은 아직 주전도 마이애미에서 주전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물론 가능성 높다고 네. 봅니다만 그래서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잘하는 선수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이 선수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평가할 그 표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티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마 잭슨 선수는 이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뽑힌 선수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팀의 강한 수비와 강한 러싱이 없이도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선수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선수가 되겠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의 러싱은 진짜 백이다. 보통 이제 찐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선수의 러싱 능력은 진짜 찐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찐이다라는 건 처음 네. 들어요. 옛날 사람이셔서. 뭐 서운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맞습니다. 라마 네. 잭슨이 지금 이제 리그에서 활약하는 듀얼 스랙 쿼터백 중에서 그 중에서도 러싱 능력이 정상급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듀얼 스랙 쿼터백만큼 아직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이렇게 잘 뛰는 러싱 중심의 쿼터백들이 얼마든지 경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프로에 와서는 이게 러싱만으로 리그를 장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여러 차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증명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듀얼 스랙 쿼터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러싱만 잘하면 듀얼 스랙은 아니죠. 그냥 러싱 쿼터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러싱도 잘하고 패싱도 잘해야 되는데 라마 잭슨은 아직 패싱 능력이 검증이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라마 잭슨을 보면 아직은 프로형의 쿼터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패스를 해야 될 타이밍에 자기가 빠르기 때문에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진짜 진정한 듀얼 스랙 쿼터백이라고 그러면 지금 리그에 있는 선수 중에서는 뭐 젊은 선수 중에서 패트릭 마우스나 디션 왓슨을 뽑을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은 특히 이제 패트릭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러싱도 잘하지만 패싱을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대학 때는 내가 워낙 빠르고 운동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러싱 중심으로 했더라도 프로에 와서는 이게 러싱을 잘하더라도 러싱을 위한 러싱이 아니라 패싱을 위한 러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패스러시가 바로 눈앞에 있고 쫓아왔을 때 당연히 뛰어야죠. 네. 근데 그게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패스러시를 피해서 패스를 하기 위한 러싱이 되어야지 이게 내가 그냥 잘 뛰니까 뛰고 이것만 해서는 정상급 쿼터백을 절대 발돋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라마 잭슨 선수에 대한 평가였고요. 조시 앨런 선수 역시 표본이 많지 않아서 이 네 번째 티어에 속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버팔로 빌스의 캠 뉴튼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는데 현재는 이 티어에 속해 있지만 여기서 머무를 선수가 절대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뭐 사실 캠 뉴튼에 비교하니까 뭐 재밌는데요. 사실 이제 캠 뉴튼도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뛴 지는 오래됐지만 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팀을 슈퍼볼에 올려놓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캠 뉴턴이 진짜 패스를 잘하는 쿼터백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젊은 선수들과 달리 캠 뉴턴이 이제 어느 정도 뛴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런 좀 약간 좀 의구심이 든다. 근데 조시 앨런이 캠 뉴턴과 뭐 같은 선수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이렇게 칭찬은 아닌 것 같다는 100% 칭찬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진짜 캠 뉴턴만큼 해서 뭐 러싱도 잘하고 그래서 팀을 슈퍼볼까지 올려놔라 그 정도라 그러면 뭐 괜찮지만 네. 캠 뉴턴이 사실 저는 이제 정상급 쿼터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정도의 칭찬은 그렇게 업사이드가 높다는 칭찬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공을 오래 갖고 있고 판단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발에 의존하는 그런 비중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언제까지 이 선수 생활을 오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듀얼 스랙 쿼터백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NFL에 와서는 아무리 발이 빠르고 잘 뛰어더라도 패스를 하지 못하면 정상급 쿼터백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조시 앨런이 아직까지 그런 걸 이제 충분히 증명을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조시 앨런이 그래도 뭐 잘 뛴다라는 것은 뭐 그냥 파켓 패서 뭐 이제 진짜 잘 던져서 파켓 패서가 아니라 움직이지를 못해서 파켓 패서인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뭐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라마 잭슨 선수와 조시 앨런 선수가 표본이 많지 않아서 이 티어에 속한 선수였다면 라이언 피츠패트릭은 현재까지 보여준 것이 그냥 딱 여기까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츠패트릭은
그냥 전형적인 백업 쿼터백이죠. 그러면서 브릿지 쿼터백 역할을 해주고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땜빵을 해주는 이런 쿼터백이지 프랜차이즈를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 선수는 이제 리그에서 뛰었던 경력도 상당히 길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좀 장점을 뽑아보자 그러면 상당히 스마트하다. 뭐 그런 걸 볼 수 하버드 나왔잖아요. 하버드 나왔죠. 네. 오늘 이제 제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아직까지도 이 조시 로젠과 라이언 피츠패트릭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못 정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 쿼터백 코치가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가 진짜 뜨거울 땐 티어 2까지 올라가는 선수인데 아닐 땐 티어 5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피츠매직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 경기도 좀 중계했었지만 그때 피츠패트릭이 보여줬던, 특히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피츠버그 하는 경기를 중계를 했었거든요. 정말 진짜 뜨거울 때 이렇게 핫할 수 있나? 라는 정도. 그러니까 뭐 몇 경기 연속 터치다운 4개, 400야드 이상. 또 돌아서서 다음 주에는 뭐 인터셉션 4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선수는 진짜 아까 우리 앤디 덜튼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미디오커한 선수라고 그러면 이 라이언 피츠패트릭은 업다운이 정말 심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름을 올린 선수가 이제 케이스 키넘 선수인데요. 이때 기사를 썼을 당시에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선발로 낙점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이 선수가 루키 선수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투표 대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티어 3 표를 케이스 키넘 선수에게 던진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같은 3이라도 3.0과 3.9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3.9에 가깝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보니까 3.84로 되어 있는데 사실 케이스 키넘도 저는 라이언 피츠패트릭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조금 더 전임은 나온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좀 많이 이적은 했지만 케이스 키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백업 쿼터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전급 쿼터백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업사이드가 이렇게 높으냐? 그렇게 젊은 선수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3.9든 3.0든 지금 티어 4 분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관계자분들이 티어 4 표를 많이 던지셨고 아까 이 티어 3에 투표하신 분의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드리면 이 티어 3에 투표한 이유가 잘 맞는 코디네이터와 적합한 시스템 안에서 이 미네소타에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끌었을 때 같은 그런 성공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힐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고 사실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덴버에 가서 보여줬던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한번 정점을 찍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커리어를 봤을 때 정상급 선수는 아니다. 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시 로젠 선수가 3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로젠 선수가 처했던 이 애리조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성적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결국은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어떤 분이 이제 지난 시즌 애리조나의 오라인이 최근 20년 동안 봐왔던 오라인 중에 최악이었다라는 평가를 할 만큼 애리조나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시즌에 드래프트가 된 카일러 머리 선수가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선수가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지만 올해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올해도 크게 달라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시 로젠 선수가 상당히 좀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운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 한 해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드래프트가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뽑혔지만 운이 안 좋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20년 동안 가장 나쁜 오라인을 보유한 팀에 가서 뛰었는데 그리고 또 그 팀이 그 해에 꼴찌할 정도로 안 좋은 그런 전력을 갖춘 팀인데 거기서 1년 뛰었는데 1년 뛰고 방출됐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한테는 정말 페어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온라인도 안 좋았을 뿐더러 시간이 1년밖에 안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가 올해 같은 시스템에서 뛰었다고 하면 물론 이제 어렵긴 했겠지만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게 사실 이제 감독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감독에게 맞는 쿼터백을 새로 드래프트하고 카일러 머리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해버렸는데 또 트레이드해서 간 팀도 보면
올해 최약체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마이애미 네. 돌핀스인데 마이애미 돌핀스도 보면 사실 조시 로슨에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1라운드 픽도 아니고 네. 2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왔고 연봉도 애리조나에서 대부분 대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한번 어디 테스트해보자 라는 정도로 밑져야 본전인 투자를 한 셈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돌고 있는 얘기가 마이애미가 투아를 노리기 위해서 대놓고 탱킹을 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탱크폴 투어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이애미 입장에서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조시 로슨을 썼다가 팀이 안 좋으면 네. 조시 로슨 방출하고 내년에 좋은 쿼터백 뽑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전체 1순위든 2순위든 그 정도 순위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나오는 좋은 쿼터백들 뭐 투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스틴 허버트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을 노린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조시 로슨은 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번 본인이 어쨌든 운이던 불운이던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든 아니든 그 애리조나에서 한 번 못해서 방출이 됐다? 그걸 한 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스탯이 계속 쌓이고 그게 이제 본인 책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기회가 안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시 로슨이 그 정도로 평가를 안 좋게 받을 쿼터백이냐? 그거는 저는 아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한 말씀이 딱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시 로슨을 평가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선수냐라는 거는 적당한 팀에서라도 뛰었어야지 평가를 할 텐데 네. 그런 이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았는데도 또 최하위 팀에서 뛴다. 네. 그럼 사실은 정말 이 선수는 언페어하고 본인한테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조시 로센한테는 조금 좀 다른 기회가 좀 주어지면 그리고 네. 올해 마이애미에서 좀 잘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응원의 좀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네, 근데 그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UCLA의 시절을 봤던 이 투표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한 얘기인데 프레셔가 가해졌을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대학 때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안 좋은 평가들이 나오니까 계속 거슬러가면서 이제 사실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럼 대학 때는 어땠지? 이걸 자꾸 이제 파보게 되는 건데 사실 그 모든 선수들이 신인 드래프트 될 때는 충분히 이제 파헤쳐져서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프로에 오면 이제 그게 지워지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또 이제 거슬러가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시 로센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없고 그래서 다시 대학 때 데이터를 찾아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프로에서 보여준 게 부족하긴 하지만 드래프트에서 전체 탑 10으로 뽑힐 정도의 포텐은 있는 선수였다. 지금도 그 선수인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런데 그 정도 포텐이 있다라는 걸 보고 마이애미는 데려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번 좀 보자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 샌도라는 기자분이 이 55명의 감독들 그리고 이제 구단 관계자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매겨봤던 랭킹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이진만 해설위원이 매긴 이 쿼터백 티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 랭킹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쿼터백을 1위부터 32위까지 쭉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티어로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하는 게 좀 더 적정한 평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티어로 이제 랭킹을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준을 조금 달리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마이크 샌도 기자가 한 랭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을 앞두고 지금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스냅샷 이제 현 시점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프로에 와서 뭐 짧았던 길었던 본인들이 보여줬던 지금까지의 모습들 좀 종합적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마이크 샌도는 이제 4개 티어로 구분을 했는데 저는 이 그룹을 6개로 좀 티어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어 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일단은 32개 팀의 1주차 주전 쿼터백으로 출전이 예상되는 선수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키넘과 지금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가 선발 주전 경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봤을 때는 케이스 키넘이 좀 유리한 것 같다. 물론 이제 콜트 맥코이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케이스 키넘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워싱턴을 대표해서는 케이스 키넘을 평가를 했고요. 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시 로센과 아까 말씀하신 이제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있지만 조시 로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조시 로센이 뭐 업사이드가 라이언 피츠패트릭보다는 더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시 로센을 평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 매닝하고 이제 데니얼 존스가 이제 주전 경쟁을 펼칠 텐데 사실 뉴욕은 지금까지 뭐 구단주나 GM이나 하는 얘기를 보면 일라이 매닝이 여전히 1주차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라이 매닝을 주전으로 잡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티어 1 제일 높은 티어 1 그룹은 지금 은퇴해도 이 선수들은 명예전당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티어 1은 명예전당 그룹, 홀 오브 페이머스. 홀 오브 페이머스. 그다음에 티어 2는 아직 명예전당까지 얘기하기엔 시기상조지만 특히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예전당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선수들은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쿼터백 그룹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만 포텐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 잠재적인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룹은 주전급이다. 그러니까 굿 포텐셜 스타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제목으로 쇼미모라는 네. 이제 말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지 이 사람들이 티어 3인지 4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티어 4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네. 한 그룹이고요. 티어 5는 저는 좀 냉정하게 주전으로 뛰고는 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은 실링이 그냥 백업이다. 잘해봐야 백업이다. 그래서 그래서 백업 앳 베스트라고 저는 표현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봐야 백업인 쿼터백이다. 네.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까 이제 조시 로센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모르겠다. 네.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no idea yet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모른직다. 네. 이게 6개 그룹으로 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샌도하고 구분한 거를 좀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티어 1 그룹, 그러니까 홀로 페이머 그룹에 전 딱 4명만 넣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마이크 샌도는 티어 1에 8명을 넣었었나요? 근데 저는 4명만 넣었는데 티어 1에 저는 탐 브레이디, 에런 로저스, 드루 브리스, 그다음에 빅벤 이렇게 4명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명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은퇴하더라도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쿼터백들이다. 그리고 사실 뭐 탐 브레이디, 에런 로저스, 드루 브리스는 진짜 말 그대로 말할 필요 없죠. 했고 네. 빅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일라이나 뭐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2번 우승했는데 네. 하지만 빅벤과 일라이 매닝의 차이는 일라이 매닝이 일단 어쨌든 슈퍼볼 2번 우승하긴 했지만 나머지 시즌에 보여준 게 상당히 좀 활약이 솔리드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빅벤은 어쨌든 팀이 매년 정상권에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빅벤이 있었던 거고요. 네. 슈퍼볼도 3번을 갔었어요. 그렇죠. 2번 우승했지만 그래서 저는 빅벤은 지금 은퇴해도 명예전당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4명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워낙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들 수긍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티어 2 그룹, 그래서 이제 아직 명예전당은 논하기 이르지만 확실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이걸 판단했을 때 일단 전 여기에 지금 7명의 선수를 넣었는데 앤드류 럭, 패트릭 마홈스, 필립 리버스, 일라이 매닝, 맷 라이언, 맷 스태포드, 러셀 윌슨 이 7명을 넣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7명은 일라이 매닝이 지금 프랜차이즈 스타냐? 지금은 좀 애매하죠.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커리어 전체의 어떤 기록들이나 그리고 뉴욕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상 이런 걸 봤을 때 일라이 매닝도 여기는 넣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맞죠. 네. 그래서 이 7명의 선수를 저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 티어 2에 넣었고요. 네. 마이크 샌도는 티어 2 그룹에 제럿 거프하고 베이커 메이필드를 넣었는데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선수는 조금 더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티어 3 뭐 이렇게 포텐셜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여기에 아직은 뭐 좀 더 봐야겠지만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 네. 이 선수들로 지금 뽑은 선수들이 저는 디션 왓슨, 조 플래코 사실 플래코도 지금은 좀 애매하지만 슈퍼볼 우승도 했고 그동안 어쨌든 팀을 좀 잘 이끌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넣었고요. 덱 프레스캇, 데렉 카, 앤디 덜튼, 카슨 웬츠, 미치 트루비스키, 컬크 커슨스, 캠 뉴턴 이렇게 저는 넣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칼슨 웬스 그리고 디션 왓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 샌도는 티어 2에 넣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충분히 이 두 선수는 티어 2 내지는 나가서 티어 1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봅니다. 네. 디션 왓슨이나 칼슨 웰스나. 근데 다만 이 두 선수들은 너무 부상이 잦아요. 그래서 부상이 가장 큰 적이고 이 부상을 이겨서 어쨌든 한 시즌을 다 뛸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팀을 캐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한두 시즌 정도는 좀 보여줘야 네. 조금 더 진짜 진정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칼슨 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슈퍼볼 우승하던 해에 정규 시즌 내내 진짜 MVP급의 활약을 보이다가 그렇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닉 폴스한테 그 우승의 영광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과제는 건강히 네. 팀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덱 프레스캇, 저는 이제 프레스캇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좀 애증이 있습니다. 애증이죠. 네. 근데 이제 프레스캇이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정말 뭐 오버일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처음 이제 한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 기록이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쿼터백으로서 32승 16패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3년 동안 보여줬던 기록을 보면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명문 구단에서 그동안 쭉 팀을 이끌어왔던 슈퍼볼 우승까지 이끌어왔던 여러 명의 쿼터백, 그러니까 뭐 두 명의 슈퍼볼 우승 쿼터백이 있죠. 로저 스터백하고 이제 트로이 aikman이 있고 네. 그 외에도 스타 쿼터백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 데니 화이트라든지 뭐 단 메리디스, 그다음에 토니 로모까지 정말 스타 쿼터백이 많았던 구단인데 그 모든 쿼터백들과 첫 3년을 비교해 보면 가장 스탯이 앞서는 쿼터백이 덱 프레스캇이거든요. 그리고 덱 프레스캇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또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이 친구도 저는 잇 팩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루키로서 팀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덱 프레스캇을 보면서 신인일 때 상당히 놀랐던, 그다음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카우보이스에 있지 않지만 그때 프레스캇이 신인일 때 팀의 넘버원 리시버였던 데즈 브라이언트. 네. 데즈 브라이언트가 사실 상당히 좀 에고가 강하고 디바 리시버거든요. 거기도 디바죠. 네. 디바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공이 본인한테 안 오면 막 가가지고 컴플레인하고 왜 나 저기 오픈이었는데 왜 나한테 공 안 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를 감독한테 하고 가서 막 컴플레인하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한테 와서 컴플레인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덱 프레스캇이 페이스 마스크를 잡고 이렇게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데스 브라이언트가 그때 순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첫 해 신인이 사실 디바 리시버한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첫 해에 사실 이제 토니 로모가 부상당한 상황에서 팀을 이렇게 대타로 들어와서 단숨에 팀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를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잇 팩터, 그 어떤 그 리더십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그 현지에서 표현하는 게 진짜 굿 키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워크에틱이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선수잖아요. 뛰어나고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바르게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팀 내에서 상당히 그 팀메이트들이나 구단주 제리 존스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리스펙트를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조금 이제 본인의 실력도 그만큼 또 한 단계 진일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모습들이 보이는데 덱 프레스캇이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 패스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이 선수가 충분히 듀얼 스랙 쿼터백으로서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네. 색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작년에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이 평상시만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부상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작년에 리그 전체에서 디션 왓슨 다음으로 많은 색을 당했거든요. 되게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디션 왓슨, 그다음에 뭐 덱 프레스가 정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기동력이 좋은 듀얼 스랙 쿼터백들인데 이렇게 색을 많이 당하는 것도 좀 아쉽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좀 덱 프레스가 또 정상급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보고요. 네. 아직까지 연간 4천만 달러는 선 넘는 거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프레스캇이 4천만 불 받으면은요. 네. 엘리엇은 이런 네. 생각을 할 겁니다. 팀에서 진짜로 캐리하는 선수는 난데. 난데 포지션이 제가 쿼터백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나의 2-3배 연봉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둘 다 사실은 루키 콘트랙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도 좋고 뭐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엘리엇이 올 때 나는 리그 최고의 러닝백, 얘는 탑10 쿼터백인가? 탑10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가 리그 넘버원 연봉? 그런데
내가 더 잘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인왕 뺏겼던 것도 기억날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불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프레스카트한테는 절대 안 된다. 최고 연봉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게 러셀 윌슨급 연봉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어 4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으로 좋은 주전급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더 봐야겠다. 거의 신인급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쇼미 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분류한 쿼터백들은 조시 앨런, 샘 다놀드, 라마 잭슨, 베이커 메이필드, 제렛 거프, 지미 가로폴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마이크 샌도 기자하고 제일 다른 거는 제럿 거프죠. 이제 샌도 기자는 이제 제럿 거프를 티어 2에 넣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럿 거프가 아직도 어린 선수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지금까지 그 프로에 와서 한 3년 동안 보여준 활약을 보면 션 맥베이가 오기 전과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그러니까 나고 제 피셔 밑에 있을 때랑 션 맥베이 밑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의 진짜 모습이 뭔가는 사실 좀 더 봐야겠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티어 2로 분류하기도 좀 이르다. 그래서 그리고 티어 4에 넣어놓은 거는 같은 해에 드래프트 됐던 카슨 웬스, 네. 그다음에 덱 프레스캇보다도 저는 사실은 아직 제럿 거프가 보이는 게 더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티어 4로 분류를 했고요. 하지만 사실 제럿 거프 팬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럿 거프는 성적상으로 봤을 때 팀을 슈퍼볼까지 올려놓지 않았느냐. 그건 사실 분명히 대단한 거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꼭 슈퍼볼은 아니더라도 지금 시스템 쿼터백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런 정상급의 실력을 계속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도 사실 이제 샌도 기자는 티어 2에 넣었지만 아직은 지금 사실 1년 뛴 거를 가지고 저는 진짜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네. 베이커 메이필드 좀 더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미 가로폴로 충분히 포텐셜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 게 그렇죠. 많지 않기 않으니까. 때문에 네. 좀 더 보자. 그래서 이제 티어 4에 넣었고요. 네. 지금 이제 티어 5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너무 냉정한 평가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4명을 넣었습니다. 케이스 키넘, 제이머스 윈스턴, 마커스 마리오타, 닉 폴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기복이 심했던 젊은 쿼터백 2명, 윈스턴과 마리오타를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닉 폴스와 케이스 키넘 이 두 선수는 특히 이제 뭐 닉 폴스는 거액을 받고 잭슨빌로 이동을 했지만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가 주전으로서 그 활약을 했던 해에 2013년 한 해를 빼고는 너무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물론 이제 슈퍼볼 우승도 했지만 네. 그게 풀 시즌을 혼자 다 뛰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외에 1년 시즌을 뛴다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즌을 다 뛰면서 팀을 그렇게 정상급으로 이끌 수 있느냐 라는 거는 좀 저는 회의적이어서 닉 폴스와 케이스 키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윈스턴과 메리오타를 저는 이 선수들은 백업급 쿼터백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닉 폴스의 이 단기간의 폭발력이 이 피츠매직의 단기간의 폭발력과 어떻게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선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츠매직을 사실 전 여기 분류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피츠패트릭이 이제 조시 로센하고 이제 주전 경쟁을 펼쳤는데 전 이제 조시 로센을 주전으로 놨고 네. 피츠패트릭은 이제 평가 대상에서 아예 이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피츠패트릭을 여기에서 어딘가 넣었다 그러면 피츠패트릭도 여기 티어 5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닉 폴스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볼도 우승한 쿼터백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느냐?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볼 우승한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작년에 플레이오프까지 다시 한번 그 매직을 보여줬다는 건 대단한 거지만 원히트 원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히트 원더도 풀 시즌으로 처음부터 정규 시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저는 과감히 티어 3 이상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폴스가 풀 시즌으로 뛰면서 좋은 성적을 냈던 애는 딱 한 해밖에 없다. 네. 나머지 애는 사실 주전급 쿼터백 성적이 아니지 않을까? 과연 2번 우승시켰다면 평가 달라졌을까요? 2번 우승했으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맷 라이언 플루크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슈퍼볼 우승 한번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근데 그걸 2번 했다? 그럼 사실 그걸 플루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럼 찐이다. 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사실 닉 폴스가 좀 잘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올해 이제 잭슨빌에 가서 필라델피아보다는 좀 더 열악한 상황에서 팀을 잘 이끌어서 진짜 뭐 플레이오프까지 간다. 네. 그 이상 간다. 그러면 뭐 과감히 티어 3 이상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막 선수들의 평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재미로 따져보는 거지 이 선수가 냉정하게 넌 여기야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티어 6. 그래서 저는 이제 노 데이터, 노 아이디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런 직다. 네.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2명을 넣었습니다. 이제 2명이 아까 이제 뭐 마이크 샌도 기자도 말했던 조시 로센. 이 데이터가 너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일러 머리. 카일러 머리는 이제 전체 1순위로 올해 드래프트돼서 애리조나에 갔지만 아직 뭐 평가할 기준은 없는 거죠. 네. 프로에서 뛴 게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좀 바라는 것은 지금 같이 티어 6에 넣는 조시 로센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올해 진짜 애리조나 오펜시브 라인이 작년과는 달리 조금 쿼터백을 잘 보호해줘서 카일러 머리가 조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느낌은 자동문에 가깝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의미죠? 가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자동문이. 아, 그러니까 오라인이 자동문처럼 열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그러니까 아직 프리시즌이라 정확한 평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년에 역대급으로 안 좋았던 온라인이기 때문에 네. 한 해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쿼터백들의 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뭐 수치도 아니고 저희가 현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기존의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이 정도로 평가가 될 만한 선수다라는 걸 좀 대략적으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보고 제가 응원하는 팀의 쿼터백이 이거밖에 안 돼? 좀 속상한데?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제 눈의 안경이다 네.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카일러 머리보다 덴버 브론코스는 듀 락을 더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쿼터백만이 아니라 그 어느 선수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다 보면 제 눈의 안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는 했지만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딱 1등부터 32등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니기 네. 때문에 충분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보려고는 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All About NFL First and 3 3부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이 First and 4에서는 이제 남은 두 개의 지구 AFC 서부지구 그리고 NFC 서부지구 그리고 First and 4 3부에서는 저희가 예측하는 슈퍼볼 우승팀 아마도 이 사심이 가득 들어간 이 우승팀 예측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First and 4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나 팟빵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바로 이제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네. 조금 이제 길어지거나 좀 다 같이 뭐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별도로 네.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First and 3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민준 그리고 이진만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First and 4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